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안녕하세요.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자, 기분 좋은 금요일장 한 주 동안 시장 대응하시느라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장은요, 오늘 기분 좋게도 오랜만에 급등세를 보여줬는데요. 우리 증시는 미국의 AI 관련주들 급등 영향에 그 훈풍을 타고 지수가 상당히 많이 좀 올랐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가량 오르면서 2,517선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은 2% 넘게 강하게 오르면서 830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구글과 AMD의 신제품 출시 소식에 따라서 이 반도체주도 훈풍을 타고서 동반 강세를 보여줬고요. 한편으로는 이번 주간에 다소 좀 나왔었던 지수 하락에 대한 반등이 보여졌던 오늘장이었습니다. 자, 다만 종목별로는 최근에 좀 보여졌던 테마주들 순환매 그리고 쏠림 현상이 계속해서 다소 좀 지속이 돼서 그 부분이 조금 우려스럽기는 한데요. 우리 전문가님과 잠시 후에 시장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저희 방송에서는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해결해드리는 시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나가고 있는데요. 전화 접수는 023772-0279번 활짝 열어두고 있고요. 실시간으로 전화 상담 받아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접수 샵 3772번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담아서 보내주시면요. 오늘의 전문가님께서 한 분씩 차례대로 상담 도와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부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자를 타고 오신 분이죠. 대장주를 잘 잡는 남자, 주식대장 오경식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신나는 불금 마지막까지 저와 함께 오늘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좀 기분 좋게 우리 또 불금을 보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시장도 오랜만에 좀 급등세를 보였어요. 어떻게 네. 보셨을까요? 오늘 장 굉장히 좋았습니다. 사실 오늘 수급을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개인들이 한 1조 정도를 매도를 했습니다. 그 매도 물량을 기관과 외국인이 모두 다 매수를 했겠고요. 또 아시다시피 오늘 구글과 또 뭐가 있었죠? 그 구글과 또 AMD가 신제품을 발표하면서 반도체 섹터, AI 섹터의 힘도 좋았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지금 방금 나온 뉴스인데 에코프로머티가 그 지수 편입에 들어갔겠고요. 또 더불어서 리튬 가격이 바닥을 찍었다라는 내용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의 쌍두마차인 반도체와 2차 전지가 둘 다 좋은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점에서 남은 12월 아주 즐거운 산타랠리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12월에 우리가 좀 긍정적인 마음으로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게 반도체 쪽이잖아요, 전문가님.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반도체 쪽 이야기를 또 안 짚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좀 이야기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오늘 시장에서? 네. 오늘 반도체 섹터에서 가장 강했던 섹터는 온 디바이스 AI라는 섹터였습니다. 뭐 대부분 이제 디자인 하우스라든지 아니면 아주 레거시 칩을 만드는 업체고요. 뭐 대표적으로 대장주인 제주 반도체나 또 제가 말씀드렸던 칩셋미디어, 또 퀄리타스 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아시다시피 AI 온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부터 실제로 우리가 갤럭시 24 가우스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봤을 때 이 테마가 그냥 단순한 테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단기적으로 급등한 부분도 있겠고 제일 중요한 게 오늘 뭐였냐? AMD가 신 AI 칩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동안 우리가 아시다시피 엔비디아에서만 쓰다 보니까 어디가 수혜를 받았죠? SK 하이닉스가 수혜를 받았는데 AM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과 그것을 같이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그동안 SK 하이닉스 쪽 그 HBM 쪽을 많이 봤지만 이제는 삼성전자에 있는 밸류체인 쪽 기업들도 많이 봐주면 어떨까? 기회가 아닐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주식대장 오경식 전문가님이신 만큼 대장주 삼성 쪽을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반도체 관련주여서 고민이 된다 하시는 분들도 종목 상담 많은 신청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아래에 지금 나가고 있고요. 실시간으로 오경식 전문가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고민에 대한 솔루션을 받아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023772-0279번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접수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내가 고민되는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비중, 사연까지 담아서 보내주시면요. 친절하게 한 분씩 상담 대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 상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 상담부터 본격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하이드로 리튬이고요. 아, 하이드로 리튬 매수가 비중 어떻게 네. 되실까요? 16,200원에 6%요. 16,200원에 6%요. 네. 아, 네. 이 종목이 오늘 상당히 좀 많이 오르기는 했는데 지금 그래도 상당히 좀 고점 부근에 물려 계신 것 같아요, 전문가님. 네. 오늘 11,350원 이렇게 종가 형성이 됐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시청자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도 종목이 그래도 비중이 좀 작은 점에 대해서 좀 참 다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겠고,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10월 달에 혹시 들어가신 종목인 건가요? 좀 오를 것 같아가지고 좀 들어갔었는데 10월 달에? 더 내려가네요. 네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이제 작전주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요 종목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기술적으로 들어가신 거잖아요. 차트를 보고 들어가신 거죠? 더 네. 떨어지네요. 네네.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리튬 가격이 올라가야지만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이겠고, 보시다시피 과거에 이렇게 100배 정도, 80배 정도 올랐던 이 구간이 이제 리튬 가격이 올라갔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리튬 가격이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빠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이제 쉽게 말씀드려서 뭐냐면 빠질 건 이제 거의 다 빠졌습니다. 제가 봤을 때. 왜냐? 시청자분께서 사실 이런 테마주 또는 이런 작전주 또는 이런 차트 종목을 매매를 하시더라도 우리가 이런 이슈나 재료는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의 탄산리튬 가격이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이런 종목이 반등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 중국의 탄산리튬 가격이 10일 연속 하락을 하다가 오늘 처음으로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오늘 반짝 상승이 나온 거겠죠. 그러면은 이 얘기는 뭐냐? 오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이제 지수 편입이 됐다는 점 알고 계시죠? 네네. 네, 그렇게 된다는 건 얘기는 뭐냐? 적어도 12월 달은 2차 전지 섹터가 좀 셀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16,000원까지 오를 거라고는 바로 판단은 드리긴 힘들어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 한 15,400원까지는 쉽게 올라갈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비중이 6%밖에 안 된 게 정말 다행인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날에 이 종목이 빠지든 오르든 동일한 비중으로 추가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대략 평균 단가가 우리가 지금 16,200원이고 월요일 날에 뭐 11,500원 정도 됐을 때 이거를 동일한 비중으로 매수를 하시게 되면 대략 평균 단가가 14,000원까지 빠질 거예요. 그 밑으로. 예,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번 한 달 안에 12월 안에 그래도 15,000원까지는 쉽게 상승을 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렇게 추가 매수를 하신 다음에 수익으로 빠져나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틀 전에 조금밖에 안 사가지고 추가로 해서 지금 굉장히 잘 사신 것 같아요. 그 포인트 굉장히 잘 사셨고 10,000원 깨졌을 제가 때 사신 거잖아요. 만 원 조금 빼졌을 그쵸. 때 그때 조금밖에 안 샀거든요. 예. 혹시 몰라서. 네, 더 근데 살 걸 지금 같은 그랬네요. 경우에는 사실 요 종목은 급등을 하더라도 한 15,000원대에서 급등 나오고 다시 쭈르륵 빠질 확률이 높아요. 왜냐? 시청자분처럼 16,000원대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내가 16,000원까지 기다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15,000원. 남들이 내가 물려있는 자리니까, 내가 여기에 많이 물려있는 자리니까 던져야지 하는 자리보다 조금 더 아래에서 던져야 되잖아요. 파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추가 매수를 하셔서 14,000원 이하로 빼면 좋을 것 같겠고요. 추가 매수의 기회는 제가 봤을 때 사실 월요일 날은 조금 올라서 시작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1,000원 이하로 빠졌을 때 동일 비중 매수를 하시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15,0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테니까 그때 이제 익절을 하셔서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래 걸릴 종목이 아닙니다. 지금 거의 바닥에 왔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릴 종목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 6%만 딱 더 살까요?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네. 상담이 있어서 다음 상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이드로 리튬까지 짚어봤고요.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어떤 저 종목 제주항공. 궁금하실까요? 네. 제주항공이요.
제주항공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1,000원인데요. 20%인데요. 11,000원에 이게 20%. 수익권에 계시네요. 좀- 네? 수익권에 계시네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수익권이지만 옛날에 네. 옛날에 사놓은 거가 지금 내려와서 저기 뭐 우리 사주 이런 거 해서 그래요. 그러시구나. 지금 이게 올라갈 건지 그게 궁금해요. 네. 네, 아이고. 전문가님 어떻게 해볼까요? 네, 시청자분 반갑습니다. 네. 네, 그래도 잘 이렇게 수고하십니다.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위치로까지 딱 평균 단가를 낮춰 놓으신 것 같아요. 잘하셨어요. 네네, 그랬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게 네. 어떻게 될 건지.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은 겨울이에요. 겨울이니까 여행을 많이 안 다니죠. 네, 보통 이제 우리가 언제 여행을 다니냐, 이제 좀 있으면 방학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방학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여행 수요가 꽤 늘어날 겁니다. 지금 뭐 중국에서 폐렴이 나온다, 어쩐다 하지만 우리가 코로나를 다 이겨낸 전 세계 코로나를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래서 여행 수요는 다시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제가 봤을 때 한 15,000원까지는 쉽게 상승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제가 봤을 때 거의 한 1년 정도 기다리셨죠? 많이 기다렸어요. 아, 많이 기다리셨어요. 아이고. 그러면은 자주 사놓고 또 사놓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요거 이제 오래 기다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네. 더 이상 흔들리지 마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내년 해봐야 지금 얼마 남았죠? 한 달도 안 남았잖아요. 네네. 그렇죠. 한 달도 안 남은 그 내년에는 15,000원까지는 쉽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그냥 잘 들고 계셨다. 대신에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아, 예, 그래요? 추가 매수는 더 하면은 이제 내가 이 종목에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사람 마음이 이제 네. 조금만 움직여도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 거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더 매수는 하지 마시고 요거 너무 잘 사놓으셨으니까 잘 내비두셨다가 15,000원 그 근방으로 오면 입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제주항공 목표가 15,000원까지 제시해 주셨고요.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 바로 이어서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문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덱스 궁금하다고 지금 보내주셨는데요. 월덱스 매수가는 28,450원, 그리고 비중은 20% 담으셨다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전문가님 앞으로의 대응 부탁드려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월덱스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실리콘 반도체 그쵸. 제조하는 네. 업체고요. 24,200원까지 오늘 네. 좀 내려왔습니다. 네. 어떻게 보실까요? 뭐 제가 오늘 일단 시청자분 이런 종목 참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가치 투자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종목에 대해서 내가 어떤 관점으로 들어갔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저와 함께 통화를 못했기 때문에 이게 장기 투자로서 들어가신 건지 아니면 내가 단타로 들어갔다가 물린 건지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 일단은 이 종목이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 반도체 섹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리콘 링이나 이런 쿼츠 제품들을 만드는 업체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는 돕니다. 왜냐? 지금 디램이나 낸드 플래시 가격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반도체가 바닥을 잡았다라는 것을 제가 하나마이크론 얘기할 때부터 1년 내내 거의 말한 것 같아요. 1년 내내 말했기 때문에 바닥을 잡은 상태에서 내가 추가 하락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죠. 다만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조금 주봉입니다. 주봉을 봤을 때 어떤 모습이 보이죠? 예, 삼봉이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위쪽 지금 딱 그거예요. 3만 원대 라인이 굉장히 강한 저항대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뭐 대략 한 22,000원까지 좀 빠졌다가 또 다시 27,000원까지 올랐다가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적어도 올해는요. 그리고 내년까지 보시게 된다면 이제 실제로 반도체의 섹터가 그러니까 실적이 붙게 되면서 제가 봤을 때 3만 원을 돌파할 수 있을 것 같겠고요. 이 시청자분께서 요거는 장기 투자다라고 하시면 추가 매수는 2만 원 밑을 만약에 깨진다면 자, 우리가 이 종목을 월봉으로 봤을 때 어떤 차트냐라고 했을 때 지금 추세가 이런 추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추세를 봤을 때 이런 추세라고 봤을 때 이 종목이 기업이 나쁘지 않더라도 뭐 예를 들면 금리가 다시 안 떨어지느냐라는 외부 변수로 인해서
2만 원까지 살짝 빠질 수가 있습니다. 2만 원까지 살짝 빠질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제가 봤을 땐 비중을 한 10% 정도 더 늘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30% 이상까지는 추가로 사지는 마시고요. 왜냐? 내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비중이 30% 넘어가는 순간 일이 손에 안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은 2만 원을 온다면 한 10% 정도 늘리고 2만 원에 안 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매수를 안 하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왜냐? 3만 원을 돌파할 거니까. 그래서 이 종목은 그런 관점에서 제가 잘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월덱스까지 진단 짚어주셨습니다.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요.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 이어가기 전에 우리가 좀 생방송에서 전문가님이 정말 꼼꼼하게 상담 도와주고 계시는 만큼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지금 실시간으로 생방송 중에 오경식 전문가님과 함께 이어가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전화 상담 그리고 문자 상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접수는 023772-0279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오경식 전문가님의 팬이라서 직접 통화로 솔루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좋겠고요. 문자 접수 샵 3772번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볼게요. 지금 금호석유 보내주셨는데요. 금호석유 17만 5천 원이고요. 10%입니다. 아, 지금 상당히 좀 매수하신 지가 오래되셨나 봐요. 네. 오늘은 12만 6,100원까지 온 상태고요. 네. 전문가님 내년에 손실폭을 좀 줄여서 매도가 가능할까요? 이렇게 좀 물어보셨어요. 네. 지금 이미 좀 익절은 포기를 하신 것 같고 예, 그러신 어떻게 것 좀 같습니다. 손절해야 될까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일단 시청자분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심심한 위로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중공업이죠. 중공업은 뭐냐? 이제 사이클이 깁니다. 사이클이 기다는 얘기 뭐냐? 이 기업이 공장을 짓고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고 나서 그 석유화학 제품으로 인해서 피크아웃이 하게 되면 그러면 그 피크아웃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다 정리가 되고 다시 남아있는 기업들까지 증설을 다시 하고 하면서 어떤 사이클을 그리는 섹터다, 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이런 석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되게 많이 조정을 받았지만 가격은 더 이상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어떤 게 포인트겠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 시기에 제가 요 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구간이 코로나 시기거든요. 요 시기에 뭐가 생겼느냐? 이 기업이 그때 이제 우리가 위생장갑 같은 거 쓰지 않았습니까? 라텍스 이런 것들 때문에 이 기업이 이 당시에 그 증설이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기죠? 증설이 많이 생기면 경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유가나 이런 것들의 이 변수들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증설이 있는 상황에서 수요도 좀 안 붙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 가격 결정력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주가가 빠진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업이 그럼 더 빠질 것이냐? 제가 봤을 때 더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 이제 유가도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가겠고요. 또 이런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코로나 시기에 증설했던 물량들이 지금 다 빠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이 이제는 어떤 구간이냐? 남아있는 기업들이 버티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월봉 차트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이게 뭐냐? 이 섹터, 이 산업, 석유화학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갔다가 뭐 한 5, 6년을 천천히 횡보를 하고 1년 바짝 오르고 다시 조정받고 2년 바짝 오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죠? 거의 제가 봤을 때 한 10년 정도 조정을 받고 나서 이번에 이 코로나 시기로 인해서 급등을 한 거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안타깝지만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지금 2년밖에 조정을 안 받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2, 3년 정도 더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제가 좋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와, 이거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기다리신다고 한다면 한 2년 정도는 지켜보셔야 된다. 그러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비중이 1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비중을 지금 아프지만 잘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비중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내 마음의 짐이 줄어들고요. 그리고 비중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 줄인 비중으로 갖다가 좀 더 좋은 종목을 매매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들고 있으면 결국은 17만 5천 원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기회비용 때문에라도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절반을 줄이시고 나머지 부분은 좀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냥 잊혀두시면 결국 그만큼 다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금호석유 조금 속상하시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절반 정도는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요, 보로노이 보내주셨어요. 보로노이 38,000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13%입니다. 전문가님, 오늘 빠질 때 잡았습니다. 어떻게 들고 갈까요? 궁금해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네.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잘 지금, 잡으신 것 같아요. 네, 네. 수익 중이신데 네. 보로노이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시청자분 수익권인 건 언제나 축하드립니다. 항상 축하드리고요. 비중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아마 단타로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게 단타로 들어갔으면 어떻게 되겠죠? 단타로 나와야 됩니다. 단타로 들어갔다가 뭐가 되죠? 물려버려서 어떻게 됩니까? 그냥 비자발적 장기 투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겠고요. 왜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업 자체는 좋아요. 이 기업이 하는 이 산업이나 어떤 이 기업이 지금 신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비세포소 그 폐암 약을 만들고 있는데 이게 아직은 전임상 단계입니다. 일상이 이제 들어가는 단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오플로우 사태 혹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오플로우가 뭐가 있었죠? 이오플로우가 대주주가 이 증권사에서 담보대출 연장을 안 해주다 보니까 반대 매매가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급락이 나왔는데 지금 보로노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주주가 이 담보대출이 물려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하락이 더 세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당장은 해소되지는 않아요. 이 얘기는 뭐냐? 언제든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이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께서 수익권이다라는 점은 아마 다음 주에 시장이 좀 좋으면은 아마 기술적 반등 나오겠죠. 제가 봤을 때 기술적 반등은 차트적으로 봤을 때 대략 한 4만 원, 4만 1,000원 요 정도. 왜냐? 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이 원래 돌파가 나왔어야 됐는데 못 나왔다. 이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담보대출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이 대주주가 반대 매매가 나가면 아주 머리가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만 오면은 그냥 이거 그냥 팔아야 되겠다 하면서 파는 매도 세력이 있다는 얘기겠고요. 그러기 때문에 시청자분이 뭐 42,000원, 45,000원, 10배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단타로 들어갔고 리스크가 있는 이슈, 대주주 반대 매매가 나올 수 있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저 같으면은 다음 주 월요일 날에 즐거운 익절을 누렸으면 좋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로노이 수익 축하드리고요. 잘 익절하셔서 수익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전화 상담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서연요. 서연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예, 7,800원에 70%요. 7,800원에 70%. 70%요. 비중이 예. 상당히 크신데 지금 오늘 7,560원 이렇게 종가가 됐거든요, 전문가님. 네. 근데 그 네. 주식이 제가 볼 때는 실적이 너무 좋고 재무 구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제가 산 거거든요. 네, 시청자분 제일 싼 것 반갑습니다. 같아요. 시청자분 반갑습니다. 예,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제가 봤을 때 시청자분께서는 이 종목에 사랑을 빠지신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약간 경고하는 멘트를 좀 날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나쁘게 듣지 마시고 제가 시청자분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들어주세요. 자, 우리가 이게 서연이 어떤 기업인지는 아시죠? 이게 자동차 부품 기업이에요. 예, 예. 그래서 자동차가 엄청 요즘 잘 팔려서 코로나 때 잘 팔려서 실적이 좋잖아요. 예, 예.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볼 때는 현대차 차트를 보셔야 돼요. 현대차 차트. 예. 왜냐? 서연이 현대차나 기아에다 납품을 하기 때문이죠. 예. 그러면 지금 현대차가 어떻게 돼 있죠? 차트가 보시면은 현대차 차트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형이 지금 주춤주춤 거리는데 아우들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실적이 좋고 떠나서 왜냐? 실적은 자,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오면 어떻게 되겠죠? 자동차를 살 수 있을까요? 시청자분? 여보세요? 네, 시청자분. 예, 예. 예. 네,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오면 자동차를 살 수 있을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네,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오면 자동차 시장이 살아날까요? 그건 조금 침체가 되겠죠. 그러겠죠. 그래서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서영 같은 경우에는 좋은 기업이에요. 내비두면 갑니다.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비두면 간다는 얘기는 이 기업이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시청자분께서 조금 아쉬운 점이 뭐냐? 비중이 너무 크시다는 점입니다. 이 비중 같은 경우에 제가 봤을 때 서현의 주가가 10%만 빠져도 바로 기절하실 거예요. 저라면.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 기업이 실적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시청자분의 포트폴리오에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최소 20%는 파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50%만 전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예. 네, 요거는 제가 재무구조도 엄청나게 좋더라고요. 그런 엄청나게 좋은 주식은 기업은 정말 저도 많습니다. 제가 말하는 기업 중에서 이 기업이 버는 돈이 이 시총만큼도 안 되는 기업 정말 열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청자분이 이 기업과 사랑에 빠졌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그런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지금 내 종목이 너무 좋으니까, 이 기업 실적이 너무 좋으니까, 이 기업 실적이 좋으니까 나의 모든 돈을 다 쏟아붓겠다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거는 기업의 사랑을 빠진 겁니다. 우리는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기업과 사랑을 빠지면 안 되고요. 이 기업이 나한테 돈을 벌어줄 수 있는지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께서는 지금 기업의 사랑을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20%만 줄이고 나머지 50%로 나머지 이 큰 상승을 기다려 보시면 어떨까라고 제가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는 겁니다. 근데 기업이 부실한 거 주식 사가지고 부도 맞는 거보다는 그게 더 안전한 거 아니에요? 네, 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와 함께 다음에 얘기하시죠.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업과 사랑에 빠지는 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전문가님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우리 전문가님과 사랑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쵸. 지금 많은 분들께서 또 상담 신청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네, 전화 상담 바로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스틱 인베스트먼트고요. 스틱 인베스트먼트 매수가 비중 네. 어떻게 되세요? 8,250원에 10% 비중이요. 8,250원에 10%. 지금 오늘 7,260원이거든요. 네. 네, 지금 고점에서 조금 물려 계신 것 같은데 네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시청자분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이거 종목 제가 봤을 때는 꽤 산지가 오래되신 것 같은데요. 예, 좀 물도 탔어요. 한 2022년 이거 상장 때 사신 건가요? 그 정도는 아니고 네. 한 9,000원대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이게 원래 예전에는 이게 스틱 인베스트가 아니고 원래 모회사가 따로 있었어요. 이게 이제 합병이 되면서 이렇게 된 건데 기업은 사실 네네, 좋아요. 이거 전자레인지 부품 만드는. 예, 맞습니다. 이게 옛날에는 왜 올랐냐? 하이브 때문에 올랐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물을 어떻게 보면 참 잘 타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이 기업이 최근에 그 STO 쪽이 많이 성장하는 거 아시죠? 네네. 예, 요게 이제 요새 많이 뮤직하우 나오더라고요. 쪽에 지분 투자가 좀 돼 있어요. 뮤직하우 아세요? 음원.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막 갤럭시아 머니터리, 뭐 갤럭시아 SM, 뭐 서울 옥션, K 옥션 막 날라갔잖아요. 네. 예, 그래서 요 기업이 걔네들만큼 세진 않아요. 왜냐? 걔네들은 그 친구들이 직접 사업을 하니까. 근데 요 종목은 직접 사업은 안 하지만 이 기업이 이곳저곳 다 투자한 것 중에 STO 기업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다리시면 충분히 매수가는 충분히 올 것 같고요. 차트상으로 보셔도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이 코로나 때 이 하이브가 상장하기 전 때 이제 엄청나게 많이 오르고 나서 지금 거의 그 직전까지 빠지지 않았습니까? 여기까지 네, 빠졌잖아요. 많이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싼 구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비중을 조금 더 늘리셔도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늘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동일한 비중까지는 좀 부담이 되시면 왜냐 이게 기억에 네. 안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 종목들은 내가 막 들어가기도 힘들고 정말 좀 뭐랄까 이 기업이 되게 부정적이긴 해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권이고 재료도 충분히 있고 지금 아마 제가 봤을 때 이 481선에서 저항을 조금 받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빠질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7,000원 밑으로 빠지면은 비중을 10% 그러니까 동일한 비중 더 매수를 하셔서 평단을 확 낮추는 방법이 엄청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다리시는 거는 아시다시피 이제 뮤직하우 쪽이 이제 뮤직하우랑 또 이제 서울 옥션이나 K 옥션 같은 데서
올해 말이랑 내년에 이제 실제로 STO를 상장을 할 겁니다. 네. 예, 그렇게 되면 그리고 뮤직하우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이제 옥션을 시작할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기업이 슈팅이 날 텐데 이런 기업들은 어떤 식으로 슈팅이 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경험이 있으셔야 돼요. 이 종목은 아마 슈팅이 나면은 원하시는 것만큼 아주 천천히 강하게 움직여서 20%, 30%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조금 2%, 3%, 4% 이렇게 조금 올라가다가 뉴스가 딱 나올 거예요. 그러면 10%, 15%가 확 올랐다가 쭉 빠질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피레침처럼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네. 지금 차트 보이시나요? 예. 예. 이런 식으로 피레침처럼 나옵니다. 이렇게 갑자기. 이런 식으로. 천천히 올라다 그때 확 못 올랐다 쭉 빠지죠. 팔면은 못 팔면 물리는 거죠, 다시.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7,000원 밑으로 빠졌을 때 추가 매수를 하셔서 비중을 평단을 낮추시거나 만약에 7,000원까지 안 빠진다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은 잘 나오면 한 9,000원에서 한 9,500원대 아주 강한 저항이 있습니다. 이게 강한 저항이거든요. 이쪽이. 네.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9,000원만 넘어가면은 이익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9,000원대부터 그 스탑로스라고 그 주문 설정을 해놓는 게 있어요. 네. 예, 그거를 갖다가 싹 걸어 놓으세요. 9,000원, 9,100원, 9,200원, 9,300원, 9,500원 이렇게 쫙 걸어 놓으면은 아마 이제 일하시다가 자동으로 짜자자작 이렇게 팔릴 거예요. 그러면서 네. 아주 이렇게 즐겁게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스틱 인베스트먼트까지 만나봤고요.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AS텍이요. AS텍 매수가 비중 어떻게 네. 되세요? 68,000원이고요. 10%예요. 68,000원에 10%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잡으셨나 봐요. 네네. 네네, 전문가님 지금 많이 빠졌는데 네. 어떻게 좀 솔루션을 주실 수 요거는 있을까요? 한번 좀 제가 AS텍, 네. AS텍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청자분 반갑습니다. 예, 네네. 안녕하세요. 네, 예. AS텍 같은 경우에 제가 이걸 공모가를 한번 체크를 해야 돼요. 네네. 예, 공모가 확인했고요. 이 종목은 네네. 아시다시피 이제 좀 UV 필터 이런 거 만드는 기업이긴 해요. 네네. 네, 근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신규 상장주 랠리가 엄청 좋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신규 상장주 랠리 중에서도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시초가가 높게 떠서 쭉 빠지는 케이스죠. 네네. 예,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에코프로 머티나 또 다음 주에 상장될 LS 머트리얼즈 이런 애들 때문에 신규주 랠리가 조금은 더 나올 것 같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그걸로 인해서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시청자분이 지금 매수하신 가격까지는 쉽게 오진 않아요. 네네.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특히 이게 막 그렇게 매력적인 산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신규 상장주가 올라서 올라간 케이스거든요. 그러면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뒤늦게 따라가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고 참 어려운 구간입니다. 제가 봤을 때 많이 올라봐야 한 4만 원, 5천 원에서 한 5만 원대까지는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지금 그렇다고 해서 제가 추가 매수를 하셔라라고 하기도 애매한 게 그렇게 싼 기업이 아니에요. 이게 공모가가 28,000원이거든요. 지금 공모가 대비 거의 한 1.5배에서 한 두 배 정도 오른 상태라서 사실 이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 결국은 다시 공모가 밑으로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이거 추가 매수 하게 되면은 쉽게 빠져나올 수 없을 거라서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5만 원대가 올 겁니다. 5만 원대가 한번 오면은 그때 아쉽지만 손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게 네. 들고 있는다고 해결될 게 아닌 게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나 또 앞으로 상장될 LS 머티리얼즈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IMT나 기업들 중에서 지금 시대에 맞는 신규 상장주들이 있습니다. 뭐 로봇이라든지 네네.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라든지. 근데 얘는 그거랑은 조금 결이 달라서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반등이 약하게 나오거나 또는 반등 없이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절대 하지 마시고 추가적으로 그날 매도하는 게 괜찮을까요? 매도는 제가 봤을 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직전 저점을 깨면 그냥 매도를 하셔야 돼요. 왜냐? 직전 저점을 깬다는 얘기가 뭐냐? 시청자분처럼 이 종목이 안 깨지겠지 하다가 기다리다가 이 구간을 딱 터치하는 순간에 사람들이 실망 매물이 나오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38,200원을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은 저는 이거 손절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아프신 거 압니다. 그러나 내 돈을 네네. 지키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한 시기도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AST까지 진단을 짚어주셨고요. 우리가 좀 아프지만 그래도 손절을 해야 될 때는 확실하게 좀 잘라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응 잘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하나 시스템 한화 시스템이요. 매수가 비중 예, 예. 어떻게 되실까요? 16,500원에 30%입니다. 16,500원에 30%요. 예. 네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방산주죠. 네. 네, 오늘 15,710원까지 빠졌습니다. 네, 시청자분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이거 예. 저랑 한번 소통하셨던 종목 같은데? 저한테 한번 여쭤보지 않으셨어요? 예, 안 했습니다. 안 하셨어요? 예, 예. 이 종목을 저랑 비슷한 평단에서 말씀해 주신 분이 계셔서 이 종목 쉬워요. 지금 아시다시피 그냥 이거 차트로도 설명이 되는데 이거 지금 잘 보세요. 여기 뭐죠? 이렇게 나왔죠. 이게 뭐죠? 예. 저희가 차트를 말할 때 이런 식으로 갔다가 V자, W자가 나오면 우리가 이제 쌍바닥을 찍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이 종목 쌍바닥 찍은 종목이겠고요. 아시다시피 오늘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이제 그 레드백 전차를 수주받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네, 그래서 어차피 이거 다 하나 계열들은 다 방산하는 업체들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비두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뭐 2만 원까지는 쉽게 갑니다. 쉽게 가고요. 예. 지금 시청자분 평단이 지금 이제 약간 손실 구간으로 들어오셔서 아마 걱정이 되셔서 그런 것 같은데 예. 이 종목은 대신에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비중이 좀 이제 있으셔요. 이거 추가 매수 하신 건 아니죠? 아니, 추가 매수도 안 했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은 추가 매수 어차피 안 하실 거고 지금 쌍바닥 찍었으니까 조금 시간은 걸립니다. 시간은 걸리지만 그냥 홀딩을 하시면은 한 2만 원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요. 오히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만 원을 돌파하면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종목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자, 이 종목이 시총이 싸진 않아요. 3조나 되지만 이런 종목들이 수주가 나오고 실제로 어떤 기업의 성장성의 확인만 된다면 이런 종목은 2만 원 돌파를 하게 되면 4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기다리셨다가 2만 원이 돌파하는 순간 저한테 한번 다시 연락 주세요. 아주 좋은 방향성을 제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한화 시스템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2만 원 선 올 때까지 좀 홀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종목 상담 여기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투자에 도움되는 이야기들 함께 나눠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도 유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는요. 우리 귀엽다는 평을 지금 아주 많이 받고 계신 우리 오경식 전문가님의 타임 특가 종목이 공개가 되겠습니다. 수익률은 정말 귀엽지 않거든요.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내가 미처 종목 상담을 함께하지 못해서 오경식 전문가님을 만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혹은 무료로 종목에 대한 이야기와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좀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부터 무료 주식 정보를 노란톡방 안에서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그냥 실행하신 뒤에 화면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그냥 가까이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어로
된 작은 노란색 링크가 뜨는데요. 링크 터치하시고 아래에 나가고 있는 5959 입력해 보시면요. 오경식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활짝 열립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편안하게 방송 시청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귀여운 우리 오경식 전문가님의 전혀 귀엽지 않은 수익률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또 LS 전선 아시아 공략을 해주셨거든요. 이 종목부터 리뷰 들어볼게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저의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저의 종목에 대해서 잘 들어보시고 그리고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LS전선 아시아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멀쩡한 기업입니다. 왜냐? 예전에 초전도체 테마로 엮여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 이상한 애 아니야? 라고 할 텐데 기업은 되게 좋았어요. 그런데 이 기업이 뭐를 하고 있죠? 신사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신사업으로 갔다가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히토리와 해저 케이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모회사인 LS 기업이 최근에 신규 상장주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LS 머트리얼즈라든지 LS MNN이라는 이런 2차 전지 양극재 쪽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기업 역시 이런 밸류 체인 안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12월 12일 날에 LS 머트리얼즈가 이제 모이고요. 공모 청약에 무려 13조 원이 몰립니다. 이 기업 공모가가 시총 5천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몰렸다는 점. 그리고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었죠? 자, 이겁니다. 따따블 했어요. KNS라는 기업이 상장 첫날 300% 수익을 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LS 머트리얼즈 아직 상장은 안 했지만 이 기업도 이런 유사한 흐름을 보여줄 수 있겠고요. 그럼 아시다시피 LS 기업 중에서 LS의 모기업이 그렇게 움직일 만큼 가벼운 종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LS 머트리얼즈가 만약에 300% 또는 200% 이상 상한가를 급등을 했을 때 LS 전선 아시아 역시 형 따라서 아우가 간다라는 관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더불어서 사명 변경 이후에 해저 케이블 사업과 히토리 사업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틀 전에 나왔던 뉴스인데 LS전선 아시아의 모기업이죠. LS전선에서 1조 5천억 규모의 해상풍력 해저 케이블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당연히 이 LS전선 아시아에도 어느 정도 수혜가 있을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겠고요. 두 번째로 아시다시피 사명을 바꿉니다. 12월 12일 날 사명을 바꾸게 되겠고요. 그렇게 되면 이름이 LS 에코 에너지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기업이 이제 해저 케이블이나 히토리 사업에 대해서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건다라는 점, 이 기업이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기업이 재미없는 기업에서 재미있는 기업으로 바뀔 때 가장 큰 주가의 상승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뭐냐. 자, 우리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슈팅이 나와서 한 20% 이상 슈팅이 나왔죠. 그러면서 뭐가 나왔죠? 전고점을 돌파를 해줬던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시점에서 말씀을 드렸냐? 이때였습니다. 이날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마 이날 매수가 되셨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공략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었습니다. 이 공략 구간 이후에 급등이 나왔다는 얘기겠고요. 이 급등 안에서 지금 어떤 포인트가 있느냐? 바로 우리가 지금 이게 5일선입니다. 빨간색이 5일선인데 5일선은 어떻게 하고 있죠? 정말 강한 종목은 5일선을 깨지 않고 천천히 우상향을 합니다. 이 종목은 아직 5일선과의 이격이 높지 않은 얘기, 즉 5일선을 아주 강하게 뚫고 올라가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겠고요. 자, 그래서 공략 구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왜냐? 자, 이게 분봉입니다. 15분 봉인데 제가 이날 말씀을 드리고 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구간이 공략 구간이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공략 구간 그대로 나온 거죠. 그래서 그대로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됐죠? 슈팅이 거의 한 20% 정도 슈팅이 났다라는 점. 지금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겠고요. 이 조정 안에서 우리가 힌트가 있습니다. 뭐냐? 이 부분이죠. 자, 이 3일 동안, 최근 3거래일 동안 이 바닥을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구간은 저희의 공략 구간보다 훨씬 위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이 기업을 매매하실 때는 요 구간 18,000원 라인을 깨지 않는다면 아마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아마 슈팅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8,000원 구간을 깨지 않는다면은 아주 강한 슈팅, 2만 원 이상을 돌파할 수 있는 강한 슈팅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어떤 식의 움직임이 나오겠느냐?
자, 5일선을 타고 쭉 올라가면서 5일선을 깨지 않습니다. 절대 깨지 않으면서 5일선을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제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LS 머티리얼즈가 상장을 한다는 얘기, 또 LS 에코 에너지로 이름이 바뀌면서 강한 슈팅을 내주는 23,500원, 23,350원을 돌파하는 강한 슈팅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 종목 저와 함께 공략하셨던 분들은 큰 시세,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정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큰 수익을 한번 누려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리뷰 종목으로 갖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LS전선 아시아까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런 종목을 나도 함께 좀 잡아보고 싶다. 혹은 오경식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가이드를 받아보고 싶다.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상세하게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그냥 실행하신 뒤에 화면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QR박스 가까이 가져다 대시고요. 노란색 링크 터치 그리고 비밀번호 5959 입력해 보시면요. 노란톡방 안에 저희가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기다리고 기다렸던 오늘의 타임특가 종목을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여러분, 댕댕 이런 소리 있습니다. 네, 오늘 갖고 온 종목은 종근당입니다. 종근당. 종근당이 뭐냐? 이제 뭐 아시다시피 이제 새벽을 울리는 뭐 그 소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종근당이라고 했는데 그냥 장난이고요. 이 종목을 갖고 온 이유는 정말 오래된 전통 제약사입니다. 근데 최근에 글로벌 제약사인 노바티스한테 1.7조 원 규모의, 그러니까 1조 7천억 규모의 기술 수출했습니다. 엄청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재미없는 기업이 재미있는 기업으로 바뀔 때, 저성장 기업이 고성장 기업으로 바뀔 때 이 기업의 큰 주가의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뭐가 있었죠? 뭐 예를 들면은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지금 자동차 섹터가 많이 빠졌지만 우리가 전기차라는 새로운 어떤 성장성이 보이게 되면서 전기차 시장이 엄청 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텐베거 또는 멀티베거가 나오는 종목들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이 종근당이란 기업도 기업 자체가 오래된 전통 제약사였습니다. 이거 상장된 지 엄청 오래된 기업이죠. 그런데 이 기업이 신약 개발로의 변경이 되고 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기업이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탄탄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한번 공략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하느냐? 여러 가지 약을 만듭니다. 뭐 정문의약품도 만들지만 뭐 소땡 메토 이런 것들 있죠. 남성분들 하시는 그거나 또 이런 유산균 이런 것들처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약들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즉 이 기업은 뭐냐? 적자를 보기 힘든 기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적을 보셔더라도 실적이 어떻습니까? 실적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매출액이 꾸준히 늘어나서 이제 2025년이면은 1조 7천억의 매출액을 내올 수 있겠고요. 당기순이익 역시 5년 전에 400억 정도밖에 나오지 않던 당기순이익이 내후년에는 1,000억 이상을 볼 수 있다는 점이 우리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겠죠. 뭐냐? 하방이 단단한 기업이다. 빠지지 않는 기업이다. 상장 폐지당하지 않는 기업이다. 내가 마음을 놓고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점에서 이 종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내용이었느냐? 바로 이겁니다. 노바티스가 1.7조 규모의 기술 계약을 체결했고요. 이게 왜 중요한 점은 여기 잘 나오진 않았지만 계약금이 무려 1,000억입니다. 왜냐? 우리가 보통 기술 수출할 때는 계약금을 되게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 내가 이게 정말 될 것 같으면 계약금 많이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바이오 기업들은 계약금이 낮습니다. 이 얘기는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만 그냥 맛만 보겠다 이겁니다.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이 엄청 큽니다. 이 얘기는 이 약이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이겠죠. 그리고 성공하게 되면 뭐가 되겠죠? 추가적인 기술 수출도 노려볼 수 있다는 점이겠죠.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떤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느냐? 이번에 기술 수출한 이 심장병 약 말고도 여러 가지 약이 있습니다. 당뇨, 암, 탈모, 전립선 비대증, 아까 메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땡 메토 같은 그런 것들 하는데 그런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이 17개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 LO의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주가 상승이 이렇게 슈팅이 난 다음에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항상 조정을 받고 있을 때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있겠고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요 한 17만 원까지 슈팅이 날 수 있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조정권에서 잘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공략 가격 잘 기억을 해두시고 요 종목으로도 아주 편안하고 즐거운 수익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문가님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금요일장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이렇게 특급 배송해 드렸고요.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